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강의를 맡은 강영순입니다. 즐거운 휴식 시간 되셨나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제1장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이해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 제1장의 첫 번째 내용 교육 방법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 이어서 제1장의 두 번째 내용 교수공학의 이해와 세 번째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의 두 번째 주제 교육공학의 이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공학의 이해, 첫 번째 내용 교육공학의 개념은 어원적, 정의적 두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공학의 어원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학은 교육과 공학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복합명사입니다. 첫째, 교육을 의미하는 edu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밖으로 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이란 학생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공학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술과 학문을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공학이란 기술을 활용한 학문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교육공학이란 학생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지식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학문입니다. 교육공학의 정의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3년에 교육공학에 대한 최초 정의가 발표되었고, 이어서 미국 교육공학회로부터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1994년에 용어가 확립되었습니다. 교육공학이란 학습을 위해 학습 과정과 자원을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하는 이론과 실제입니다. 2004년에는 학습과 수행의 향상을 교육공학의 목표로 간주하고 교육공학의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교육공학이란 기술공학적인 과정과 자원을 창조, 활용, 관리함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이며 윤리적 실천입니다. 여기까지 교육공학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공학의 발전 과정은 시각교육, 시청각교육, 시청각교육통신, 교수공학, 교육공학 등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교육 시기입니다. 초기의 교육공학은 언어 중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시각교육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각교육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각자료를 보조물로 사용합니다. 1923년 교육공학의 첫 번째 공식 기구로서 시각교육국이 생겨났습니다. 호반이 처음으로 시각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지적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이었기에 이를 위해서 교재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재의 시각화를 주장하면서 교재를 구체성과 추상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교재의 구체성은 견학, 실물 제시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고, 교재의 추상성은 언어와 도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청각교육 시기입니다. 1930년대 말기에 이르러 음향녹음, 축음기가 보급되고 영화가 출현하면서 시각교육의 청각 요소가 추가되어 시청각교육으로 발전합니다. 시각교육국은 1947년에 시청각교육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감각기관, 특히 눈과 귀를 통해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시청각 교육의 대표자 데일은 호번의 모형을 더욱 확장하여 경험의 원추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경험의 원추 모형은 학습 경험을 직접 경험, 영상 경험, 상징적 경험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원추의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추상성이 높아지고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갈수록 구체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시청각 교육은 독립적인 교재로 사용되기 어렵고 교사에게 보조물로 사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청각 교육 통신 시기입니다. 1950년대에는 시청각 교육의 교수 학습 과정을 통신 과정으로 보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이론가들은 통신의 핵심 요소인 송신자, 수신자, 통신수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형들은 모두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매체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등장으로 시청각 매체를 통해 시청각 교육이 확장되었습니다. 보조물로 활용되었던 시청각 교육은 체제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수 공학 시기입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행동주의 심리학과 체제이론의 영향으로 시청각 교육 통신은 교수 공학으로 발전합니다. 초기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습 이론들, 특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강화 이론, 프로그램 학습 이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학습은 주어진 과제를 숙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자극과 반응의 원리에 따라서 학습자는 제시된 문제 형식의 학습 내용을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행동적 교수 목표, 과제 분석, 준거지향 평가 등 원리와 개념을 교수 학습 과정에 적용합니다. 1970년대에는 다양한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이 등장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체제 이론은 과정을 강조합니다. 수업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파악하려는 교수 개발이 발전하였습니다. 교수 개발은 교수의 구성 요소, 수업 체제의 계획, 제작, 평가, 활용의 체제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대학에서도 교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수 개발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1970년에 시청각 교육국은 미국 교육공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공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연구와 실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학 시기입니다. 1977년 교육공학회는 교육공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교육공학은 인간의 학습에 포함된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고안하고 실행하며 평가 관리하기 위한 복합적이고 통합된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공학은 사람들이 학습 활동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규명하고 해결하는가를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학습 활동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복합적이고 통합된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994년에는 교육공학의 학문적 성격, 개념 정의, 실제와의 관련성, 활동 영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공학 정의를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교육공학이란 학습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 자원을 설계하고 개발, 활용, 관리, 평가하는 이론과 실제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이러닝과 디지털 매체의 활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닝은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환경입니다. 인터넷의 등장과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교수 학습 환경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교수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닝의 발전으로 인하여 학습에서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비형식적인 교육이 강조되고 전통적인 학교 기능의 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스마트 학습 환경이 활성화되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교육공학은 학습자의 잠재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기술과 학문적 이론을 접목하여 학습과 수행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체계적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1장 두 번째 교육공학의 이해의 두 번째 내용 교육공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공학의 영역은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천을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설계 영역입니다. 설계를 통해 학습 단계를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학습 환경을 구성합니다. 학습을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곧 설계입니다. 설계는 교수체제 설계, 메시지 디자인, 교수 전략, 학습자 특성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교수체제 설계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를 포함하는 조직화된 과정입니다. 분석이란 무엇을 학습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설계란 어떻게 학습을 구성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입니다. 개발은 교수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이며 실행은 개발된 교수 자료를 실제로 적용해 보고 상황에 맞게 전략을 펼치는 과정입니다. 평가는 교수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교수체제 설계는 선형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며 일관되어야 하며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의 과정이라도 빠지면 그 결과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의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 디자인이란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페이지와 스크린에 담길 내용을 조정합니다. 매체와 학습 과제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활자의 크기, 페이지의 편집, 색상의 결정이 메시지 디자인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 전략이란 학습 활동을 선택하고 어떻게 계열화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의 계열화는 가르칠 내용의 순서를 뜻하는데 학습자 특성, 학습 내용, 학습 상황에 따라서 교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습자 특성이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경험적 배경을 말합니다. 학습자의 연령, 지능,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학습자의 선수 학습 지식, 학습 동기, 수준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개발 영역입니다. 개발이란 설계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물리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의 원류는 시청각 매체의 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제작은 시청각 운동을 촉발시키고 현대적 의미의 교육공학을 정착시킨 시작입니다. 개발 영역은 인쇄공학, 시청각공학, 컴퓨터 기반 공학으로 나뉩니다. 인쇄공학은 가장 전통적인 교수 매체로서 책, 사진, 그림을 말하며 학습 자료의 기반입니다. 시청각공학은 필름, 슬라이드, OHP 자료, 텔레비전, 비디오 등 기계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시청각 메시지를 제작 또는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기반 공학은 컴퓨터를 이용해 디지털화된 자료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 기반 공학은 주로 디지털화된 정보를 스크린을 통해 전달합니다. 컴퓨터 보조 수업, 컴퓨터 관리 수업, 컴퓨터 기반 수업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용 영역입니다. 활용은 학습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습자와 학습 자료 활동을 연결하는 것, 학습자가 준비하도록 하며 수업 활동 중에는 학습자를 이끌면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조직 내에서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을 말합니다. 활용은 매체 활용, 혁신의 보급, 실행과 제도화, 정책과 규제 영역으로 나뉩니다. 매체 활용은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환경에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체 선정을 위하여 학습자의 특성, 학습 목표의 성격, 활용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혁신의 보급은 새로운 교수 방법이나 매체가 도입되었을 때 이러한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받아들이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활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행과 제도화에서 실행은 교수 자료나 전략을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제도화는 새롭게 보급된 교수 학습 자료와 매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인 정착을 말합니다. 정책과 규제는 교육공학의 확산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규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방송을 위한 법 개정, 저작권법, 시설과 프로그램의 설립 기준, 행정조직의 정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관리 영역입니다. 관리란 설계, 개발, 활용의 과정 및 교육공학의 산출물을 감독하고 학습을 위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말합니다.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 지원 관리, 전달체제 관리 영역으로 나뉩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교수 설계를 위한 기획, 분석, 설계, 개발, 활용 등의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자원 관리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전달 체제 관리는 개발된 교수 학습 자료가 학습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입니다. 정보 관리는 학습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의 저장, 전송, 처리를 계획하고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 영역입니다. 평가는 교수 학습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교육공학의 설계가 학습자의 요구나 교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된 것인지, 학습 목표의 달성이 쉽도록 개발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평가는 문제 분석, 준거 지향 평가, 형성 평가, 총괄평가 영역으로 나뉩니다. 문제 분석은 교수 학습 자료나 매체를 개발하기 위해 교수자나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거 지향 평가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학습자가 사전에 설정된 특정 학업 성취에 도달했는가를 측정하여 학습의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성평가는 교수 자료나 교수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총괄평가는 한 단위의 교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성취 결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1장 교육공학의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장 두 번째 내용 교육공학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제1장 세 번째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은 교육 현장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쌍둥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수업 전략이나 교수 방법을 교수 설계 개발의 하위 범주로 포함시켜 굳이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학문적 전통에서는 두 개념을 분리해 정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교육공학이 교수학습의 설계와 실행을 포괄하며 체제적 접근을 중시하는 만큼 교육 방법과의 긴밀한 관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공학은 본질적으로 교육 방법과 관련된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영역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 방법이 이론과 실행으로 이루어지듯 교육공학 역시 과학적 지식과 실제 적용을 토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공학은 교육 방법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학문적 틀 속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공학은 첨단 기술을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교육 방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시킵니다. 멀티미디어, 인터넷, 위성방송, 원격 교육, 개별화 교육 등은 교육공학이 제공한 도구와 환경을 통해 가능해진 방법들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는 기존 교육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을 창출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교육공학의 과학적 접근은 교수학습 현장에서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전략과 매체 선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교육 방법의 질을 높입니다. 넷째, 교육공학의 체제적 접근은 교육 방법이 직면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안목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편적 기술이나 개별적 방법을 넘어 교육과정 전반을 하나의 체제로 바라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이상으로 제1장 세 번째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이해에 대한 수업을 정리하면서 이해를 깊이하기 위한 교수와 학생의 대화입니다. 혹시 시청각 교육 이 시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청각적인 요소가 처음으로 교육에 도입된 시기라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음향 녹음 기술과 유성 영화가 보급되면서 시각 자료에 청각적 요소가 결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은 시각 교육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그럼 어떤 기관이 중심이었나요? 1923년 시각교육국이 1947년 시청각교육국으로 개편되어 자료 보급을 담당했습니다. 관련 이론도 있나요? 에드가 데일의 경험의 원추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매체 효과에만 집중해 교수, 학습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지요. 교수님, 시청각 교육이 교육공학 발전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주차, 3주차까지 본인이 이번 학기에 수행할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 관련 개념을 정의해 주세요. 개념 정의는 국어 사전, 인터넷 사전, 챗GPT 등 도구를 활용하여 정리한 이후 입력해 주세요. 주제는 자유롭게 정합니다. 그러나 주제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지, 주제 관련 핵심 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학기의 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예시 자료는 1주차 자료란에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과제는 이 클래스 2주차 과제란에 입력해 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